3월 4일 새벽, 미국 연준은 긴급 FOMC 비정례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50bp를 전격 인하합니다. 그래서 연방기금 금리는 1.0에서 1.25%로 두 단계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게 남은 금리 인하 카드는 금리 인하 1회를 25bp로 볼 때 남은 카드는 이제 단 4장. 고장 남은 카드 이 4장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된다면 과연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일단 이번 비정례 회의에서 근본 금리 인하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상 미국 경제가 침체를 걱정하리라 만큼 사태가 심각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 미국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선 거는 이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그리고 이 50bp를 단 한 번에 인하한 것 또한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미국 경제가 이 금융위기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이 2001년 IT 버블 붕괴 시기,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에 새로운 국면의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이 3종 세트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정례 이 FOMC 회의, 사실 3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돌연 이 3월 초에 비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50bp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단행된 규모인 만큼 연준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미 연준 성명의 요약을 한번 대략 요약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이번 사태로 경제적 리스크가 보였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대략 요약해서 보게 되면 아직은 괜찮긴 한데, 이번 중국에서 온 놈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지금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무튼 이런 선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적인 이런 금리 인하가 시장의 공포심리를 한껏 올려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시장을 더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25bp 정도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IT 버블 붕괴 당시 금리 인하 시점과 이번 금융위기 당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시점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번에 금리가 이런 식으로 대폭 인하되면서 이 과거의 흐름과 같이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싹 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파월은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선은 긋고 있지만 어쩌면 미국 주식시장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 양적 완화 재개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였지만, 미국 연준이 뚜렷하게 이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하면서 시장은 또 실망을 했고요. 그렇다면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왜 공포를 자극하는가?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앞장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학습된 효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IT 버블 당시에도 금리를 대폭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리를 대폭 인하했지만 주가가 폭락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공포심을 가져다 주고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더욱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양적 완화 재개를 통한 역시나 이 유동성이죠. 이 표는 연준의 자산을 나타낸 것인데, 미국 연준이 과거와 같은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침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고, 이 체인이 무너지면 어디선가 아무래도 신용이 경색될 수가 있겠죠. 원천적으로 이번 중국에서 온 놈의 성격이 공장의 가동률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공급망을 무너뜨리게 되는 충격을 가져다 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이 금융 시스템의 정책,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효과만으로 이 우려감을 떨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국 연준이 약간 주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에는 뚜렷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해왔던 파월이지만, 이번 주가 폭락과 이 트럼프의 이런 압박에 못 이겨 이런 굴복하여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만 이런 식으로 대폭 인하를 했지, 정작 이 경기를 일으키는 이 재정 정책은 전혀 실행되고 있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 사태는 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침체라기보다는 약간 예측 불가능한 변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 세제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재정 정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이 연준은 압박에 못 이겨 시행된 잘못된 이 처방전인 걸까? 그렇다고도 이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고요. 이번 금리 인하는 중국에서 온 놈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시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미국의 현재 이 문제를 이미 지니고 있는 이 가행 부채를 건드리고 자산 가격의 가열 리스크를 건드려서 금융위기와 같은 이 신용위기를 충분히 촉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처방안과 같은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침체의 기미가 보이면 양적 완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 2월의 기사를 보더라도 파월 연준은 다음 침체 시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쓸 것이라고 언급을 과거에도 많이 했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를 감안할 때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도 달러를 원하고, 달러 약세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있기 전부터 시장은 이미 흐름을 읽고 있었고, 달러가 이에 반응하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로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이번 약세 압력으로의 이런 전환은 그래도 이 달러 약세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과거의 금리 인하 시기와 현재의 금리 인하 시기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1998년 중순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를 한번 보게 되면, 당시 금리를 이렇게 대폭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이 시기는 참고로 이 러시아 모라토리움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하는 국면에 오히려 이렇게 코스피는 반대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2001년 9.11 테러 당시는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이후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땅굴을 파긴 했지만 그 이후 본격적인 상승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기는 2008년 초에는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긴 했지만 곧바로 이렇게 반등하다가 급격한 폭락을 보여주었고요. 2008년 말에는 몇 차례 바닥을 그리다가 결국 양적 완화와 함께 이 반등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긴급 금리 인하의 성격은 과거로 현재를 봤을 때는 현재의 국면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부채 리스크의 사항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거 9.11 테러와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이 주가 상승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반면 이 금융위기의 경우 신용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말 그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급하게 시행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금융위기와 지금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었고 빠른 반등을 가져다 주었죠. 그때 유동성 공급 확대와 디폴트 위험을 완화시켜주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계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시켜주면서 지갑에 여유가 생긴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이 다른 쪽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또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모기지 고정금리를 낮춰서 국민들이 이 부동산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는 또 자연스럽게 건설 투자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경기 회복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국면일까요? 딱히 제가 보기에 이 유동성 공급 부족 현상이 딱히 지금이 보이진 않는다. 아직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 정도로 견고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국채금리는 이 1%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연준의 이런 인하 국면은 진짜로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하려는 조치였다면 차라리 이 정책 부분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이 계획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 조치는 이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기를 일으키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금융시장에 이런 안정을 깨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온 놈이 이 미국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 분석보다도 이 중국에서 온 놈이 미국에서 과연 이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이 증가 속도 또한 이 의미 있게 둔화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를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보험적인 금리 인하인지를 굳이 따져본다면 과거 이 테크 버블 붕괴와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사태가
침체를 막기 위한 이 금리 인하였다면 이번 이 긴급으로 진행된 금리 인하는 차라리 이 과거에 이 러시아 모라토리움 시기와 비교해서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외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이번에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을 굳이 말하자면 차라리 이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리 인하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사고를 다 쳐놓고 똥을 다 싸놓고 치우는 거랑 똥을 싸기 전에 이미 쌀 곳을 마련해놓고 대비하는 거랑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 1998년은 이번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지만 오히려 미국의 주가 지수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했었고요. 이 테크 버블과 08년 금융위기는 이미 똥이 싸질러진 상태에서 치우려다 보니 그만큼 힘이 많이 드는 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이 중국에서 온 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이 버블을 더 키우는 역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보험성의 금리 인하 아니면 이 침체를 대비하긴 금리 인하 이런 것에 구분 없이 금리 인하는 결국 이 막대한 달러로 경제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풀린 막대한 달러로 인해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세 압력을 받기 쉽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과거의 사례를 보듯이 전제는 과거에도 그렇듯이 이 당장의 침체로 이렇게 직행만 안 한다면 달러는 장기적으로 이 금리 인하를 비롯해 이 양적 완화까지 약세 압력을 받기가 쉽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번 사태가 정말로 이 침체로 직행만 안 한다면 이 달러는 더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약해보면서 정리해볼게요. 이번 금리 인하는 과거 침체 시기 때 발생된 금리 인하의 성격으로 보기보다 금융시장의 이 안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것이 만약에 이 추가적으로 이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진다면 곧바로 침체로 직행할 수도 있다. 물론 깍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9년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티격태격 무역전쟁 할 때 이때 일으킨 보험적인 금리 인하의 성격과 지금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이 성격이 중요하지 금리 인하가 이 절대적으로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침체만 덜해하지 않는다면 달러는 약세 압박을 거하게 받게 될 것이고 이 금리가 앞으로 더 인하된다는 가정하에 달러는 이 약세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이 양적 완화 행보를 보이면 보이게 될수록 자금 흐름은 오히려 이 달러 약세를 빌미로 이 신흥국에 이렇게 흐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물론 이 전제는 침체만 도래하지 않는다면요. 올해 2020년도 들어서 이 금융시장 장세가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끝까지 운전대 잡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번 이 변동성 장세에서 이 불안해가지고 던진 분도 계실 거고, 다만 미래에 대한 정답은 없죠. 자신이 공부하고 느낀 바대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